셀코TV 연애모에서 만나는 아주 반가운 분, 그리고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분, 양소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요새 바쁘죠? 네. 이제 보니까 바쁠 것 같아. 일단 연애모도 셀코TV에 나오는 데다가 뭐 네. 본업 변호사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이번에 어떻게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저자 양소영. 아니, 그 제목을 일단 저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오늘 또 불안한 엄마들에게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일단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란 제목이 너무 와닿으면서 일부에서 양소영 변호사에게 관심이 많은 이 셀코TV 시청자들은 네. 알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3명의 자녀를 네. 일단 먼저 서울대를 셋 다 보냈어요. 네. 따님 2분은 서울대 경영학과, 아드님이 서울대 전기정보. 네. 들어갔다가 MIT까지. MIT가 이래놓고 불안하다고? 그니까요. 이래놓고 불안하다고? 자, 그러면 네. 불안해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불안해하는 엄마들에게 네. 일단 저는 뭐 꼭 서울대 타이틀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 밝고 건강하고 네. 예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처음에 영상으로 하나 이제 애들 대학 합격하고 하나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가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문제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저 스스로 되게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에 울컥해가지고 기특하죠. 아이고 기특한 양소영. 그래서 울컥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사실은 출판사에서 여러 제안을 좀 해오시더라고요. 책을 쓰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선배들이 얘기하지만 넌 어디 가서 책 쓰면 절대 안 된다. 너는 아는 게 없잖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았고 굳이 제가 악의적인 댓글을 받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책 쓰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애들을 어떻게 무사히 잘 키웠을까 보니 정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계란 교수님 책을 읽고 제가 하나의 롤모델을 발견을 하고 워킹맘으로서 또 애 셋을 키우면서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박계란 선생님은 언론인 선배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여성학자기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어쩌다 보니 아들 3명이 서울대를 갔는데 변명하게 썼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막내 고3일 때 심지어 본인은 연변인가요? 그러니까요. 교환교수 갔었다. 정말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희망과 좌절과 뭘 엿보긴 했지만 그 중에 제가 정말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롤모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삶을 뭐 어떻게 변하다 막 이렇게 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 얘기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제가 박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희망을 얻었듯이 누군가도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보람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에서 그냥 제가 용기를 조금 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는 거는 이걸 잘난 척이라고 될지 아니면 뭐 롤모델이라고 될지 그건 뭐 독자의 몫이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책에서 첫 번째 보니까 다들 선행 하는데 선행 대신 후행이라는 코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마들이 제일 큰 불안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요이 땅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좀 빨리 1, 2등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때문에 1년, 2년, 3년 전부터 막 계속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도해지니까 이제 4살까지 뭐 3살
뱃속에서부터까지 전부 다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요. 그게 저는 이제 직접 제가 해 보니까 맞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뭐 소위 뭐 영재거나 0.0000% 예, 있지만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고 저도 저희 애들 셋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엄마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신이 매우 좋은 1등을 해서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네. 그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보면 저희가 선행보다는 그다음에 잘 못 따라갔을 때는 오히려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지면서 가도 늦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늦게 가는 게 더 빨리 가게 되는 경우도 인생이 맞아요. 있더라. 근데 차근차근. 네네. 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제 하나 둘씩 기초를 쌓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거 게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뭐 하나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쌓아갈 수가 없는 건데 네. 엄마들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혹시 내 아이가 선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불안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튼튼히 잘 뛸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선행이야말로 불안 마케팅의 네, 최상위층을 네, 차지하고 네. 정말 있죠. 희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살, 우리 아이들을. 4살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네. 7살에 뭐 수학고시인가 해가지고 애들한테 네, 네, 좌절감을 네, 네. 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행을 한다라는 것은 네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잘 이제 따라오던가요? 저희 애가 네. 중학교 때 수학이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되니까 어려워하고 수학을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경험이 없어서 수학이 당연히 어렵고 것은 알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학원을 찾아서 상담을 해봤는데 기본 개념 테스트를 해보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기본 개념이 조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시 구멍을 메꿨더니 중학교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저도 자존심 상해하고 저희한테 왜 그런 걸 몰랐냐고 막 탓을 하고 했으면 저는 그걸 못 메꿨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해서 그걸 메꿨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채워갈 수 있었어서 그렇죠. 이제 혹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후배들한테도 제가 그러면 괜찮다. 초등학교 때 고학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한 4학년 되면 못 풀겠던데요? 저는 네. 초등학교 수학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티처스란 프로그램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공부 고민을 가지고 온 특히 수학 관련해서 보면 정승재 선생님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예. 해서 그 정 선생님 말씀이시죠? 네. 수학 가르치는. 네.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참 신박하게 들렸어요. 학원 빠지는 날? 네. 이런 날도 있습니까? 이게 기념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는데 네. 요새 애들은 정말 뭐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도 해야 되고 막 맞아. 하잖아요. 방학은 더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네. 언니도 책 쓰시고 하시지만 그거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못하죠. 네. 제가 뭐 존경하는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연세대. 네, 네네.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 강의가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교과목에 넣고 매일 하라 그러고 시험 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듯이 공부도 그런데 엄마들이 그거 스케줄을 못 채우는 것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닥달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한 과목당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이유 없이 와. 네. 그 인터넷 검색하면 학원 빠지는 이유 하면 막 쫙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빠지는 시간을 줬더니 애들이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해서 와. 못 쓰면은 다음 달 것까지 이제 아껴가지고 두 번 써먹기도 하고 와. 또 형제들끼리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오, 그 안 쿠폰을. 썼으면 쿠폰을 이야.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맞아요. 네.
성인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네. 틈을 좀 줘야 돼요. 베풀 네. 없는 학생보다 쉴 틈 있는 학생이 돼야 네. 끝까지 오래가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제 신박한데. 네. 그다음에 사실은 요새 정말 어머니들, 특히 이 서울 지역 강남 엄마들의 탑시크릿이 있어요. 네. 내 아이가 어떤 학원 다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학원에 있다가 뭐 성적 올랐다. 어디예요? 그러면 이민 갈 때는 알려준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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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굉장히 사실 나누고 싶을 텐데 그런 학교나 아니 학원이라든가 뭐 특정 책이라든가 뭐 쪽집게라든가는 안 나눠준다고 하는데 양소영 변호사가 양소영 어머님께서 네. 만든 것이 작은 학원? 이건 네. 또 무슨 키워드인가요? 그러니까 작은 학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는 네. 있는데 저희 이제 애들 저는 이제 학원을 제일 처음 경험한 게 주로 큰애였기 때문에 네. 큰애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기준이 하나 네, 됐거든요. 근데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유명한 학원 이런 데를 가봤더니 일단은 어머니 무슨 동에 사세요? 애들 선행은 어디까지 돼 있으세요? 이걸로 전부 다 레벨을 만들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아이들도 규모도 굉장히 뭐 여러 명 있는 학원에 귀퉁이에 애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약간 들러리 서는 느낌이고 그쵸, 애들을 그쵸. 서열화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를 굳이 희생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좀 많이 했어요. 예. 특히 그리고 뭐 선행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해서 다니게 하고 이제 그런 학원들은 좀 피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학원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뭐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굳이 내 아이가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를 좀 진정성 있게 쳐다봐줄 선생님이 있는 곳, 맞아요. 네, 그런 곳을 택해서 애들을 보내서 제가 이제 그런 작은 학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학원을 보낼 수는 있겠죠. 네네네. 우리 애가 들러리기 싫어, 병풍되기 싫어. 네. 근데 그게 작은 학원에 갔을 때 그 아이의 잠재력이라든가 네. 뭐 따뜻한 시선 때문에 훨씬 이 아이가 공부에 애정을 느낀다든가 이런 좀 긍정적 효과가 확실히 일어나던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폭발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기면증 진단 받은 이후에 공부에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지 않고 가능하면은 이제 건강만 신경 쓰고 이렇게 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이제 아이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뭐 밀어붙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 보시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좀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막내 같은 경우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멘토 역할까지 해주셔서 어머나. 지금도 아이가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해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시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행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아이들 왜 보면 될성부른 남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MIT까지 갈 정도의 아이라면 더구나 그것도 수학, 컴퓨터 이런 걸로 어릴 때 싹이 보였나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서울대 경영학과는 이거 진짜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기미가 보였나요? 저는 이제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싹이 보이거나 뭐 영재거나 뭐 그다음에 영재 테스트를 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거나 저는 그걸 조금 엄두를 내질 않았던 게 제가 일본 영재 뭐 이렇게 대해서 나온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전혀 우리 애들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애가 싹을 피우고 튼튼하게 뿌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오히려 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애를 영재라고 생각하고 막 테스트하러 다니고 경시대 가서 메달 따라 그러고 어느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하고 그렇게 애를 키웠으면 우리 애들이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항하고. 네,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게 오히려 더 좋았다는 생각이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딸을 키워보고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달라요. 네, 완전히. 그래서 딸들은 대화가 돼요. 뭐라고 하면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얘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한 대 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데 얘는 또 좀 신기하게 그때 우리 때 이제 마법 천자문이라는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법 천자문은 셋이 이제 같이 읽는데 딸들은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한자를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는 거예요. 획수대로. 네, 그 똑같이 모양을 그려보면서 보라고 하고. 와. 그다음에 뭐 레고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은 밤새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립을 하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딸하고 아들하고 좀 차이구나. 아.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줬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읽고 아들은 뭐 뇌발달이 딸보다 훨씬 느리다고 하니까 뭐 우리 딸들한테 쟤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쟤는 아직 사람이 되려면 10살이 있어야 돼. 쟤는 지금 파충류야.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얘를 하지 마. 라고 좀 보호해줬던 것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애 메모했던 걸로 이번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 이제 빈칸 이거 채우기인데, 어머나. 나를 존중한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들의 특성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조금 뭐 몰입의 경험? 이게 이야. 조금 싹이 트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되돌아보니까, 예.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걸 내가 좀 다행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그 미셸 오바마 대통령 네, 부인이 네, 방송에 네. 나와서 짧게 하는데 네. 절대 좋은 엄마 되지 마세요. 네네네. 애들을 우쭈쭈 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잘못하면 네.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훈육의 네. 필요성. 마구 눌러놓거나 네네. 그러니까 존중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예, 미셸 오바마의 말을 듣고 네. 진주 깨우쳤으면 나도 눌러서 키웠을 텐데라고 했지만 네. 뭐 이게 성향이겠죠. 아이들 성향도 있고 뭐 성향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존중받아서 잘못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훈육의 부분은 네. 뭐 인성이나 질서를 잡는 것,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훈육이 맞다는 생각이지만 맞아요. 그게 아닌 영역에서는 이제 존중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네. 근데 사실 엄마들이 이제 뭐 기대감, 뭐 그다음에 이런 불안감 이게 막 네.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네, 하지만. 네, 네. 대나무 얘기를 했어요. 네, 책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쑥쑥 자라진 않더라도 이제 네, 그 대나무 네. 이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대나무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네. 이제 뿌리가 네. 자라는 시간이 있고 그때는 땅 위에서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얘가 어느 순간 쑥쑥 자라온다는 얘기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보통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유명 학원이든 뭐 어떤 학원이든 어쨌든 보냈는데 애가 당장 성적이 안 하면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학원을 매일 바꾸는, 매달 뭐 몇 달 안 가서 다른 학원으로 바꾼, 선생님 바꾸는 뭐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 육아 도우미 엄마 도와주시는 분도 네네. 매일 바꾸고, 막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자주? 바꾸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보지만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네. 공부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당장은 아이가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뭐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애가 거기서 기초를 해서, 왜 우리 걸음마도 바로 걷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넘어져 보고 기었다가 다시 기었다가 또 잡고 일어나 보고 혼자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불안하면은 뭐 학원 바꾸고 애를 자꾸 재촉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예. 엄마가 사실은 포기하고 실망하는 시간이 훨씬 크거든요. 네. 아이 스스로 실망하는 시간보다는 엄마가 그걸 못 기다려주면 애는 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그 시간을 좀 부모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뭐 공부도 학습 성적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최고일 것 같아도 네. 사실은 제 지인 중에서도 자녀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막 불안감이라든가 뭐 얘는 어떻게 잘하며 막 너무 억울해하고 뭐 이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학폭이나 왕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양 변호사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세 자녀 키우면서? 저는 제가 왕따를 좀 당해본 적이 진짜? 있어요. 네. 이뻐서? 똑똑해서? 제가 6살에 학교를 가다 보니까. 정말요? 네.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한 살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6살이고, 우와. 친구들은 2살 다 이제 많으니까. 어머.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발달도 느리고 하니까 데리고 그쵸. 놀기도 좀 그랬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니까. 6살에 들어갔는데. 네, 6살에 들어갔는데 저런. 공부는 좀 잘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같이 안 하고 싶은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 기억에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친구들 놀이에 끼고 싶어서 혼자 막 열심히 연습하고 공기놀이 하고 고무줄만 혼자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왕따였더라고요. 이제야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근데 제가 그거를 안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둔했죠. 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한 표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성적순으로 반장을 뽑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여자는 무조건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반장 그러니까 못했죠. 반장 못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까지는 무조건 부반장을 했는데 네. 5학년 되니까 이거 인기 투표로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된 거예요.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제 이름을 못 써가지고 써도 빵표가 나요. 써도 탈로 났어. 차라리 깨끗한 패배가 나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네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면서 저의 인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다시 제 인생을 리셋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그다음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공교육을 무시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학원 선행을 먼저 더 선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교에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교육, 친구들하고 조율하는 걸 배우는 거, 뭐 잠깐 우리 아이가 왕따라고 됐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거를 부모가 같이 해주는 거, 맞아요. 이게 애들에게는 훨씬 더 저는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공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은 아이들의 관계, 친구 만드는 법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네. 40년 만에 드디어 커밍아웃하는 왕따. 왕따 양소영 변호사 얘기였고요. 사실 이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 친구랑 잘 지냈어? 오늘 어려운 일 뭐 없었어? 재미있었던 일을 뭐야? 물어보는 대신에 네. 숙제 다 했어? 선생님 뭐 했어? 이런 네. 것만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좀 대화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본 내용 중에 이제 불안을 내려놓자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한폭탄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성적, 인성 이게 미래 역량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데 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네네네. 제가 애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미친년이 아닌가? 또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샤우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아이들을 내가 너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그럴 순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니 발견한 것이 결국에는 저의 불안이더라고요. 맞아. 우리 애들이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엄마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그것 때문에 트집이 잡히면 어떡하지? 맞아.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많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니까 굳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애써 그렇게 채근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애들이 정말 잘 하나씩 조금씩 잘 자라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안을 내려놓자 이걸 다 잡았다 이건 좀 과장이긴 하지만 엄마가 그것만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표정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사실 애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늘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켜줄 수 있으면 애들은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애도 이제 자기가 좀 늦는다는 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불안하면 자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겨야 할 상대방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친구를 정말 친구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불안을 내려놓으면 인성도 잡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니들,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 아이에게는 이제 나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돼. 무슨 말이냐 면허증 가진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 양소영 변호사가 새 아이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 혹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약간 이렇게 행복해했던 말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을 망칠 수도 있다. 과잉 칭찬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그걸 다 뭐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부모가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맞아요. 다만 걔가 최고가 아니었을 때도 똑같이 사랑해준다고 저는 말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가 아니었어.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줄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저도 그런 부분들 강의도 듣고 하면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되게 조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하고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거 갖고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랬어 라는 강박? 그것도 저는 조금 아니어서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잘 못했을 때 대응을 잘 해준다면 저는 이제 그건 그렇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 제가 제일 많이 해준 얘기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줬어? 칭찬을 많이 해줬니? 그랬더니 그러진 않았대요. 근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주냐니까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고생했으란 말이요. 네. 고생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했어 고마워란 말을 저는 이제 저를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입버릇처럼 애들한테 했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분이 타고난 훌륭한 아이인데. 네. 어머나 세상에 책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그럼 어쨌든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자료로는 세 아이를 모두 다 명문대에 더구나 미국에 MIT까지 보낸 그 훌륭한 엄마로 돼 있지만 우리처럼 아이들이 막 자랄 무렵에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굉장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럼요. 엄청난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한 엄마들 직장이 있건 아니면 또 이렇게
전업이란 말 좀 그렇지만 가정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 이 불안한 21세기 2025년을 통과하는 어머니들에게 선배로서 네. 어떤 얘기를 이 독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내가 왜 불안한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고 네.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헤쳐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그게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엄마가 너무 정말 서운할이 많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것의 끝은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맞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 불안을 내려놓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정말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를 가장 믿어줄 한 사람이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마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에 누구도 다 필요 없고 그래도 한 사람 남아있다면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킨다면 저는 언제든 그 아이들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저 달리기 굉장히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네, 그렇지만 늦게라도 완주할 거라는 거, 그 믿음을 아이에게 가지실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잘했는가. 그랬더니 잘한 것이 있다고 자랑은 못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했다. 이건 내가 맞아요. 잘했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네. 주로 비읍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비교. 비난, 네, 비난. 네, 비웃음, 불안, 부정적인 단정 이런 얘기들은 정말 제가 안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혜로우시다. 요것만 잘 지켜도 여기까지 꽉 깨물고 꽉 깨물어야 네, 꽉 돼요. 깨물어야 되는 네. 거, 삼켜야 어금니 되는 관리를 거.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본 첫 독자로서 네. 자식은 거의 다 키워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불안해할 어머님들이 읽어서 아버님이 읽어도 좋아요. 네, 읽어서 네, 네, 네. 우리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말로 안 해도 표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불안 치료제 엄마들의 불안 치료제 도움이 네. 될 것 같았고요. 잘 감사합니다. 써주신 양성 변호사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잘 네.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